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대선 출마 관련해서 취재를 면밀하게 해서 오늘 잠깐 들려서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특별히 잠깐 모셨거든요. 취재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린 자전거가 아니다. 우린 자전거가 아니다? 자전거다? 자전거다? 우린 자전거다. 어떤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우리 그렇죠. 동요에. 네. 앞으로 계속한다. 페달을 밟고 있다. 노빠꾸다. 네, 주저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시기를 볼 뿐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전달해 왔어요. 그래서 대선 출마할 결심은 확실하게 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언제 출마하는 것이 명분상, 시점상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을 좀 정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출마는 확실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페달을 앞으로 계속 밟으면서 그냥 출마로 계속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좀 설명을 드렸었나? 그 본인과 그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날에 그냥 세 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 분이요? 네, 민주당 쪽 관계자 한 분, 그다음 유튜버들 두 분 해가지고 이상한 헛소문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면서 주변 정리를 했다. 그렇게까지 좀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아니 3호 대응팀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부인을 했는데 전 그랬죠. 비공식적으로 3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헛소문들 해괴망측한 얘기들이 돌아다니니까 출마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많아질 테니 좀 대응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거 만든 적 없고 대응한 적 없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냈네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미 출마를 하려는 얘기를 할 거면 지금 시기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출마 시기를. 그러면 이미 너무 늦었다?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이밍상? 그게 맞죠.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이 이렇게 불확실하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전국이 좀 이상하는 것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비판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본인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정치 생명을 거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판단할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홍준표, 한동훈 이런 분들이 됐어요. 이분들은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그 전에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단일화 합시다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면은 나 안 해. 그러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9일, 30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도 본인 출마에 어느 정도 좀 정무적인 판단에 중요한 근거 고려할 대상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가서 협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2+2 그거에 좀 결과를 좀 보고 좋은 결과 갖고 오면은 출마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뭐 줄곧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 징조가 출마의 징조다. 출마의 징조다. 징조죠. 뭐 맥이 그렇게 뛰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뛰고 광주에서 뛰고 부활절에 교회에서 뛰고 그다음에 본인이 무리해서 통상에 대한 업적들을 과대 포장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들 이거는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권한대행으로서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마는 거의 뭐 99.9%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자전거 얘기해 주셨는데 딱 그거 같아요. 자전거는 페달을 놓는 순간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후보 국민추진위원회 이런 것들도 지금 슬슬 결성이 되면서 조성이 됐다고 하니 사실상 뭐 물밑에서는 조직적으로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봤을 땐 아까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경선의 후보가 정해지는 즈음에서 한 2강 체제에서 아마 출마 선언이 있지 않을까. 한 명이 정해지고 나서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쯤에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꽃놀이패예요. 그리고 이게 기획이라서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되든 홍준표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따지고 보면 아니 반 이재명 연대 안 하고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냐 던졌을 때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하겠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에는 나와서 참 해괴한 출마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출마해서 참 나라의 대선의 이 모양새가 참 우스워지게 됐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출마 의지도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현직 국민의힘 뭐 당 대표, 원내 대표 그런 지도부 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출마할 테니까 분위기 좀 잡아달라, 좀 도와달라 그런 전화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출마 검토 중이라고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출마 검토는 다 끝났고요. 시기만 조율 중. 시기를 조율 중. 네, 발표 시기만 조율 중.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캠프에 사람들도 좀 모여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냥 지금 어떠한 오프라인 캠프는 없고요. 그냥 온라인 캠프를 통해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원로 그룹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이렇게 총리실에 있는 실무 그룹도 있고 또 이제 정치권 국민의힘의 의원 그룹도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좀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맡은 바 일을 알아서 그냥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에 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무래도 경선에 참여 중인 캠프인데 어떠세요? 뭐 어떻다뇨? 한덕수 대행의 지금 출마 시기 조율. 두 분 다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은 못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올 겁니다. 그 관료시잖아요. 평생을 관료로서 여러 정권에 걸쳐서 그 살아오신 분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권력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권력과 적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타는 거고 불과 같아서 또 너무 떨어지면 추워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잘 그 조율을 하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권력에서 그 도태됐을 때 선거에서 졌을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뻔한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본인께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나와서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죠.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굉장히 모험을 걸어야 되잖아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모험을 거는데 한덕수 총리의 평생의 삶은 모험을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대선에 나갔다가 이게 잘 못 됐을 경우 그 이후에 다가올 어마어마한 보복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내란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그 당대표 그 대통령이 되면 보나마나 국민의힘에서 한 20-30명은 빼가려고 그럴 거예요. 뭐 온갖 것을 해서 빼나가고 국민의힘은 내란당으로 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해서 다들 거의 풍비박산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들을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 너무나 잘 알죠. 본인이 나갔을 때 본인에게 쏟아질 그 어마어마한 공격과 그리고 그것이 무산돼서 잘못됐을 경우에 자기가 76세, 만 76세 후반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그런 용기를 내는 거 아무나 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는 뭐 밑에 있는 분들이 계속 왜냐하면 그분들 군불 떼야지 자기들도 뭐 이름도 나오고 뭔가 좀 뭐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공무원들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나가셔야 된다 그러고 고건 총리 할 때도 얘기 어디 보도 보니까 한덕수 그때 당시에 그 밑에 계셨는데 총님 나가셔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는 얘기하실 수 있지만 쉽지 않다.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분석에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나가려고 하는 의지는 크지만 결국엔 못 나올 거다라고 계속 예측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왜 못 나오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러한 건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출마 명분도 없다. 네. 승산도 없다. 왜 나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다른 나가는 의도가 있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다. 대선보다는 당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계자들 뒷받침하는 분들이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내보내가지고 대선을
먹겠다, 이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본인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복귀하거나 국민의힘의 주도권, 권력을 놓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좀 더 강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선에 이기지도 못하는데 왜 나오지? 지금 정권 교체율이 높은데 나와서 된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정확한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는 거 알면서도 나온다. 왜? 다른 대권보다는 당권. 여기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추대위가 어제 보도에 이제 당초로는 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합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에는 기자회견에는 불참했더라고요. 불참하시는데 그냥 나는 오늘은 불참하지만 도와주겠다. 그리고 출마한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뭐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 그런 의견을 또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주변 정리들을 쭉 해가지고 출마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저렇게 좀 많은 분들이 지지 선언하고 출마해라라고 요구하는 저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손학규 선배님을 좀 아는데 제가 아마 이제 좀 연락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거기 한덕수 총리를 지지를 하는데 얼굴을 들이민다. 저는 좀 믿기 어려워요. 본인이 나가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 손학규 선배님은 그럴 정도의 자격도 있고 그럴 정도의 인지도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연세에 나가서 누구를 도와주기, 누구를 그것도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별로 없고 누가 봐도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본인의 얼굴을 들이민다? 글쎄요, 저는 진짜 믿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언론 플레이, 그냥 확인도 안 되는 것들 이름 쫙 해놓고 나중에 가보면 하나도 없어. 비어있는 마치 무슨 당협위원장들 우리가 몇 명 확보했습니다라고 명단 쫙 내는데 이 캠프에서 내고 저 캠프에서 내고 정작 본인한테 전화해보면 무슨 소리예요, 전화 한번 하길래 열심히 잘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이 얘기나 비슷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안 나타난다는데 더 하나만 가능성이 말씀드릴게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의 대기실에 있다가 네. 이 작가분하고 손학규 전 대표랑 통화하는 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랬더니 네. 오늘은 안 나간다. 오늘 안 나가는데. 기자회견은 불참인데. 네, 오늘은 안 나가지만은 충분히 대통령 할 자격이 있는 분이고 한덕수가 대통령이 돼야지 나라가 좀 덜 시끄러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앞으로 출마하면은 나는 도와주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름만 올리고 한덕수 측의 언론 플레이 이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직접 들으셨다니까 저는 뭐 팩트가 그렇다면 제가 틀린 건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손학규 전 뭐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분인데 이게 이제 상식적이진 않죠. 권한대행이 지금 본인의 출마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끝까지 5월 4일 임기 전까지 뭔가를 해보면서 출마를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한다. 뒤에는 전 민주당 대표였던 손학규 그분도 계신다. 이게 뭐 참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통합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12월 3일에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부분도 좀 ABC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식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비상식적으로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늘 얘기했지만 당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친윤 그룹은. 오로지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당권을 잡는데 조기 대선을 활용하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 이재명 연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차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말하자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진보 인사 쪽에 속하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야당을 하더라도 좀 폭넓은 야당을 통해서 뭔가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그림들이 한덕수 대행에게 투영됐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그냥 차출된 선수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된 후보로 뛰기 때문에 저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못 나가더라도 나가는 거는 당연하다. 그리고 덤으로 자기도 손해볼 게 없는 게 만에 하나 대선 후보로 이제 된다. 가정하에 국민의힘과 단일화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본인은 내란 공범에 있어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경쟁자였는데
민주당의 어떤 누군가가 대권을 잡고 행정부의 수반이 됐을 때 또 그를 막 형사적으로 재단하고 책임지라고 하면 뭔가 또 뭐 보복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노후에 왜 진흙탕에 빠지시려고 하는지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게 뭐냐면 범사련이라는 시민단체 연합이 있어요. 네. 이갑산 회장이라고 범보수의 시민단체 한 3,400개가 참여하는 그러한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대 작업을. 네. 그래서 거기에는 전국적인 지역적인 조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지역의 정치인들을 좀 앞세워 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출마시키자, 출마 요구하는 이러한 성명이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장 소장님 취재 내용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모레 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하세요. 김종혁 화이팅! 왜 서영주 화이팅? 서영주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추대위가 출범하는 게 오늘 국민의힘이 1차 컷오프 4강을 추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추대위가 외곽에서 뭐 본보수 뭐 이러면서 추대라는 이 모양새가 그렇게 그림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달갑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게 그 당내에서 저런 식으로 막 추대를 하자. 여기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탈당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정치적인 도리상으로 그렇고. 그리고 추대위라는 게 사실 거기에 일반 국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면면을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던데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민주당 분들이 뭐 많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홍준표 그 저 후보님 같은 경우는 네. 그거는 뭐 서영교 그 저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서영주입니다. 서영주 서영주는 의원입니다. 서영주 그 서영주 그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민주당 사람들이 많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언론만 관심 있지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 대선 경선도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가 뭐 정해진 거니까. 근데 뭐 여기서 정치인들이 우르르 몰려서 더구나 죄송하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정치하신 분들께서 모이셔서 누구를 한번 추대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추대위원회를 만든다? 모르겠습니다. 저거 뜬 다음에 한번 면면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저게 얼마나 소구력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갈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그 보수 진보의 영역을 다 떠나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 심리로 모인 정치 세력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경쟁을 당내에서 벌였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따지고 보면 진보의 영역에 있다고는 하나 반 이재명 연대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고 빅텐트를 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텐트에 사람은 오지는 않고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국민후보 추대위를 토대로 해서 나서게 된다면 그 이합 집산처럼 돼 있던 것들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될 것이고 또 그 뒤에는 또 다른 이 보수층에서의 강성 지지층이 붙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저는 이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확인은 안 됐으나 50명 정도의 의원들이 성일종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내부도 동요가 없을까? 저는 그것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참 곤욕스러운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이 성큼성큼 오면서 제일 곤란한 건 국민의힘 지금 8명의 후보 그리고 곧 있을 4명. 근데 참 우연치 않게 이 국민추대위가 4강에 맞춰서 지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에 맞추는 것 같아요. 2강이 됐을 때 저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당내 경선은 월드컵의 16강 8강이 아니라 저기 지역 예선 있잖아요. 네. 저쪽에서 지역 예선 거쳐서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참 악영 같아요.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은.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세상은요.
제가 정치판에 와서 보니까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AI 혁명에 그다음에 SNS에. 그런데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과 언론은 여전히 옛날 구태 정치나 이쪽 스타일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번에도 보면 어제 이제 한동훈 후보 모금을 했잖아요. 29억 몇천만 4천 얼마였어요. 10시간 몇 분 만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단톡방들마다 사람들이 막 그 쏟아내는 그 글들을 보면서 야, 정말 민심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도 제가 알기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미 계좌 오픈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조용하잖아요.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그 정치라는 것들은 요새는요, SNS 시대에는 이제 당원들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몰라요. 당원들,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그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오픈돼 있어요. 과거처럼 이렇게 정치인들만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도 굉장히 빨리 하시고, 예를 들면 서로 한때 무슨 좀 선전선동에 의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금방 또 이게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치 공학으로 바라보는 시각들 있잖아요. 이거는 점점 더 틀릴 것이다. 점점 더 틀릴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어떤 관점, 눈높이.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좀 이상한데?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슨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조작적 방법으로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여러 사람이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띄우고 뭘 띄우면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뭐가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안 먹히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병님이 근무하러 가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이걸 들으셨나 봐요. 혼잣말로 지랄들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맞아요. 저는 네. 딱 그 표현을 방송에서 못 쓰니까 네. 지금 돌려서 하는 겁니다. 네, 유튜브라서 그분 제가 말씀 제가 댓글로 읽어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현상, 출마 현상은요, 정말 이 정치판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염치 없음도 이런 염치 없음이 없죠. 그러니까 내란 정부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은데 내란 행위로 파면당한 대통령 정부에서 총리까지 했던 분이고 이인자라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무슨 낯으로 대권에 도전한다? 아니 그 당권을 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죠. 최소한 국민들에게 녹을 먹고 그 자리에서 예우를 받고 또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인정을 받고 살았다면 그런 국민들한테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염치가 없어도 없다. 아까 그분 말씀이 딱 맞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여파가 사실 이어지고 있어요. 주말에 네. 있었죠. A조, B조. 예. 우선 홍준표 후보의 이제 토론회 질문이 논란이었잖아요. 영상 잠시 볼게요. 예. 고깝게 듣지 마시고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보니까 맞기는 맞더만. 아니 재밌으라고 하는 거요. 오늘 그거 아니면 뭐 재밌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웃어 넘기면 될 일을 발끈하는 거 보니까 그 캠프는 그 B급 캠프야.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 직후에는 재밌으라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후 SNS에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의미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한계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이 SNS에 눈썹 문신 1호 정치인이 이미지 정치 비판할 자격이 있냐라고 대놓고 응수를 해서 또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걸로 인해서 홍준표 후보님은 굉장한 타격을 입으셨어요. 본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저걸 본 분들 중에서 모욕감이나 기분 나쁘다고 하지 않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조금 당당하지가 못해요. 내가 정치 선배니까 얘기하는데 고깝게 들지 마시고 라면서 한 자락을 까시잖아요. 저 무슨 질문 하려나 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기가
그 동등한 후보들끼리 나와서 서로의 의견, 서로의 그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지 정치 선배가 정치 후배한테 무슨 야 내가 너 한 수 가르쳐 줄게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럴 권한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정치 선배라는 거를 밑자락을 깔면서 그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고깝게 들지 마라. 내가 얘기하는 건 옳은 소리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 너는 고깝게 듣는 거니까 너는 이상한 거다라는 식의 복선을 깔고 얘기하니까 그 언어 표현 자체가 저도 뭐 신문사에 있었으니까 그런 말과 글이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이런 굉장히 좀 당당하지 못하고 약간 비굴하다, 비열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왜 거기다 청년들을 끌어들입니까? 그냥 본인이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청년들이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 이미지 정치한다면서 또 왜 오세훈 시장님 거기 왜 끌어들여요? 성공한 사람은 오세훈 시장밖에. 오세훈 시장님 거기 출마하신 분도 아닌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거기다가 이거를 발끈한다. B급이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뭐 그렇게 막 홍 시장님의 홍 후보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같이 맞받아칠 생각은 없어요.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본인이 책에 썼던 그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발끈하니까 B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방송을 보면서 국민들의 대부분이 기분이 나쁘셨어요. 국민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발끈한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B급입니까? 그건 캠프가 아니고요. 저거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다. 결정적 실수를 해서 본인이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네. 홍준표 후보가 조금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으라고 할 얘기가 있고 본인에게 좀 득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이거는 인신공격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키 높이, 그러면 키에 대한 뭐 어떤 뭐 평가잖아요. 그다음에 뭐 생머리, 보정 속옷 이런 것도 다 외모에 대한 그렇죠. 평가죠.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극히 좀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공당의 대선 경선에서 재밌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해악이 있어야 돼요. 해악이라는 게 뭐냐면 듣는 사람도 좀 웃어 넘길 수 있고 보는 사람도 참 어처구니로 좀 재밌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국민들 보는 사람도 불편한 거면 해악이 아니라 해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악스러운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에게는 매우 큰 뭐 좀 마이너스. 근데 홍준표 후보만 마이너스면 좋은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등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남는 건 어제 뭐 파면 뭐 탄핵 찬성 반대 이것도 뭐 있었지만 그냥 수준이 딱 그 수준이구나. 키 높이, 보정 속옷, 생머리. 그래서 그냥 전체 판을 다 그냥 수준을 아예 그냥 바닥으로 쳐버렸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뭐 민주당은 뭘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또 우리는 그렇게 무슨 등급 불가까지 가요.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아니 거기를 하나마나한 경선을 하고 하나만 하더라도 무슨 북한도 아닌데 90%가 뭡니까? 여기에 무슨 뭐 이것도 인민민주주의 그것도 민주주의예요. 아이고 참. 그것도 민주주의죠. 한동훈 후보가 사실 유치하시네요 하고 짧게 응답했어요. 좀 네. 전략적으로 일부러 좀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거기다 무슨 대응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되는 건데. 그럼 거기다 대고서 이거 해도 돼. 저 선배님 옛날에 책에 쓰신 뭐 무슨 돼지발정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럼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향단이 뭐 이러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싸우면서 최고위원하고 뭐 주막집 주모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웃기잖아요 그 자체가. 그럼 그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대한민국 정치가 이상해졌어요. 대통령 비상계엄이라는 극약을 쓰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다수당이라고 30번에 걸쳐서 탄핵을 해요.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양당 모두가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절제
이런 것도 다 사라졌어요. 우리 토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저도 당의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무슨 뭐 빈정빈정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걸 바라보는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고 그리고 그 시청자 국민들에 대한 그런 모독이에요. 그래서 그거 정말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뭐 관람 불가 내지는 뭐 등급 불가까지는 몰라도 사실은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말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등급 불가예요. 그만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나경원 후보가 지난주 내한한 그 영국의 록밴드죠. 콜드플레이 발언을 자의적으로 바꿔서 콜드플레이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추천했다 내용의 쇼츠를 만들어서 논란인데요.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영국 락밴드 콜드플레이가 지난주 내한 공연 때 한 발언을 이용해 이들이 나 후보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언급한 것처럼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콜드플레이의 발언은 한국에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다. 드러머 윌 챔피언을 다음 대통령으로 추천한다 였습니다. Every time Coldplay comes to South Korea, there is no president. However, I would like to suggest one person to be president of Korea. That is our drummer, Mr. World Champion. 나 후보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콜드플레이의 발언을 두고 드러머 윌 챔피언이란 대목을 드럼통 챌린지를 한 나경원으로 드러머 얼굴에는 본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 영상은 나 후보가 직접 등장해 다음 내한 공연은 내가 있겠다라고 화답하며 끝납니다. 땡큐 콜드플레이. 다음 내한 공연은 제가 꼭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탄핵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죠. 콜드플레이. 이제 올 때마다 탄핵 국면에 와서 그래서 약간 농담 반으로 이제 내가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드러머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드럼통 챌린지 그 관련된 걸 나경원 의원 측에서 일부러 합성을 하면서 팬들도 항의를 많이 했고 콜드플레이 측에서도 굉장히 좀 항의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거 처음 봤는데 좀 충격인데요. 왜냐하면 저거 사실 그 홍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붙였다가 나중에 뭐 허겁지겁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 가는 건데 제가 놀란 것은 저 영상은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마지막에 그 인사도 하잖아요. 직접.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엔 제가 거기에 그 콜드플레이 가겠네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영상을 다 보고서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고 허위라는 걸 알면서 거기에다가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저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저는 콜드플레이 저 영상 보면서 두 가지가 부끄러웠는데요. 하나는 콜드플레이가 올 때마다 왜 대한민국엔 대통령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 발언. 참 국제적 망신이죠. 뭐 이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윤석열 피고인이죠. 그분이 내란을 저질러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 참으로 콜드플레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온다는 건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 좀 국민이 한 사람은 속상하고 두 번째는 나경원 후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안 할까요? 콜드플레이 얘기한 걸 들으면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담이 되고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해야지 이거를 가져다가 본인의 얼굴을 쓰고 또 콜드플레이라는 이 그룹 자체가 또 팬층도 두텁고 함부로 이렇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BTS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생각이 없네요. 뭐 이게 뭐 B급, C급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 어그로를 좀 끌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계속 뭐 나경원 후보 제가 늘 얘기했죠. 저기 관저 앞에서 대통령 지키겠다 할 때부터 이제는 정치에서 떠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그 생각이 더 확신이 든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 좀 내세워서 본인들 좀 홍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구하러 온다. 뭐 그것도 정말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트럼프 형님이 오셔서 뭐 구해준다. 우리가 무슨 식민지 종주 속국입니까? 거기다 무슨 외국의 유명한 가수, 유명하신 분이죠. 좋아하는 분 너무 많고. 근데 그것을 빗대어서 거기다가 혹은 무슨 그 전환길 강사가 갑자기 유명해진다니까 줄줄이 가고 거기서 같이
이거 도대체 한국 정치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런 정치 이제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정치 개혁해야 돼요. 정치 쇄신해야 되고 정치 문화 바꿔야 되고요. 이대로 가면 국민들의 수준은 점점 올라가는데 정치권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뭐 저희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요.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국회의원들 22대 국회 정말 수준 이하인데 진짜 좀 각성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민주당 물타기를 하시는데요. 뭐 물론 이제 뭐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아니 지금 옛날에 누구 왔을 현재는 때 가서 상임위원장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줄 서서 그랬던 거 돌아보는 기억 안 작업을 나세요? 할 때는 자기부터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비판하면서 근데 민주당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이 가서 누구 온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셀카 찍으면서 그거는 뭐 잘한 겁니까? 그거는 못한 거죠.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건. 나경원 후보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다. 네.